안녕하세요. 주경복TV의 주경복입니다. 이건희 에세이 56페이지 프랑크푸르크 선언이라는 것으로 제가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삼성의 변화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삼성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그 사건이 된 것이 이 프랑크푸르크 선언 이후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희 전 회장의 선택과 결단의 시작이 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삼성이 완전 바뀌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성공을 이야기하거나 볼 때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성공한 그 모습, 이 방법만 배우려 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뭐 이런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성공한 방법들을 그 흉내낸 것인데, 이렇게 하면은 뭐 되어도 뭐 어느 정도까지 되거나 아니면 또 많은 경우는 또 실패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도요, 생각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훈련에 의해서 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결국은 사물의 본질을 보는 눈이라 할 수 있고, 그 철학하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뛰어난 경영인들을 보면은 뭐 생각하라,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하라라는 그것을 좀 이제 학자들이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 경영이라는 것이 출발이 어디에서 출발했냐 하면은 철학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철학이 뭐 이렇게 경영으로 왔다. 그러면서 철학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런 본질, 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국 경영도 뭐 자기개발도 마찬가지죠. 생각을 한다는 것이 이런 뿌리, 본질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희 전 회장도요, 이런 큰 변화의 어떤 기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 본질적인 것들을 파악했던 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지금의 삼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희 전 회장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좀 알면은 참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희 전 회장이 1987년도 회장에 취임하고 나서 그의 답답한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늘이 없어지고, 그때 세계 경제도 안 좋고 우리나라 경제도 안 좋은 상황에서 참 출발이 그렇게 좋은 출발은 아니었습니다. 뭐 이건희 전 회장뿐 아니라 모든 이 성공한 리더들을 보면요, 거의 다수가 이 출발이 안 좋은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삼성 내부의 문제였다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또 읽어 나가면요, 삼성 내부는 긴장감이었고 내가 제일이다 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조직 전체에 위기의식을 불어넣는 것이 필요했다. 이건희 이 전 회장이 생각할 때 이 삼성 내부에는 긴장감도 없고 내가 최고다, 뭐 이런 면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을 바꿔 나갈까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고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 시대에 보면은 삼성이라 하면은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았지 않습니까? 삼성에 다니던 사람이라면 그래도 자부심이 있던, 지금하고는 또 다르죠. 하지만 그때도 뭐 그리 만만한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우리 정도면 되지. 근데 이건희 회장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족하고 위기의식이 없을 때 이건희 회장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위기의식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즉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시각의 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시각의 차이. 그래서 결국은 성공한 사람들은 무엇이 다르냐? 뭐 그 사람들이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것보다 제일 출발이 시각, 보는 눈, 안목의 차이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보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요 책을 읽어 나가면 이런 삼성의 현실과 세기 말적 변화에 대한 위기감에 등골이 오싹해질 때가 많았다. 참 이건희 전 회장의 그런 심정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1992년 여름부터 겨울까지 나는 불면증에 시달렸다. 이대로 가다가는 사업 한두 개를 잃는 것이 아니라 삼성 전체가 사그라들 것 같은 절박한 심정이었다. 그럼 그 시대에는요, 아무도 이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사람들이나 삼성에 있는 사람들은 삼성은 뭐 쉽게 무너질 곳이 아니다. 라는 뭐 그런 마음이었다 하면은 이건희 회장은 눈이 달랐던 거예요. 지금 현재 삼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 앞으로 세계는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세계 기업들은 어떻게 갈 것이고 여기에서 삼성이 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미래지향적인 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정확한 데이터, 눈이 있으니까 그 미래가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는 이런 마음가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생활이 보면 계속 읽어 나가면요, 그때는 하루 4시간 넘게 자본 적이 없다. 불고기를 3인분은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대식가인 내가 식욕이 떨어져서 하루 한 끼를 간신히 먹을 정도였다. 그 해의 체중이 10kg 이상 줄었다. 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뭐 대기업의 아니면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심정, 그런 고민, 갈등,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만큼 절박한 심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걱정을 말할 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부정적인 그런 걱정을 말할 수가 있고, 두 번째가 긍정적인 걱정을 말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부정적인 이런 걱정들은 어떻게 그 사람을 망칩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이 못해지는 경우로 가요. 뭐 우울증으로 가거나 정신병으로 가거나 아니면 하는 일마다 모두 부정적으로 해서 안 되는. 하지만 긍정적인 걱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건희 전 회장이 말하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이건 다른데 이게 이제 위기의식이라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걱정, 위기 이런 개념이랑 다르고요. 어떤 개념이냐면 긍정적인 그런 위기의식이라 볼 수 있고 미래지향적이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희 전 회장은 이런 어떤 자신의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주위에는 아무도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의 시작이 먼저 자신부터 변화되고 그리고는 사장진 그리고부터는 다른 이제 임원진부터 이렇게 변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눈이 먼저 있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눈을 보고 강력하게 그 변화를 이끌어 갔다라는 겁니다. 지금도요. 그 사람들은 어떤 변화하면은 두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본성상 무엇인가 바뀌기보다 그대로 있기를 원해요. 이게 참 그 한계예요. 그래서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고인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기업을 생각할 때 경제와 정부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면 참 좋거든요. 이걸 같이 볼 때 밸런스가 맞고 좀 더 세밀하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인데 그 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 일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언론을 통해 정보를 파악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때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거의 언론에서는 사실보다는 사실이 아닌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뻥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게 과거부터 계속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접하는 이런 많은 정보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보들은요, 만들어진 정보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요, 만들어진 정보보다는 이 사실이 많지만 참 정부가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전부 다 거짓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언론을 딱 잡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언론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에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스스로 찾을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또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언론들이 말을 안 하면은 어디서 얘기하냐면 유튜브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어떤 경우는 유튜브를 찾아서 몇 개 듣고 나면요, 다 알아요. 이게 무엇이 잘못됐다. 근데 이제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만 모르는 거,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을 우리가 얘기하면은 그 삼성의 어떤 정보력은 대단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시각을 니드가 갖고 있느냐, 갖고 있는지 않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참 이런 눈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기업이나 한 나라의 운명이 어떤 리더가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참 리더가 중요합니다. 삼성 하면 결국은 뭡니까? 이건희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희 전 회장의 그런 탁월한 리더십에 의해서 삼성이 이런 대기업으로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리더에 따라서 잘 되면 올바른 방향 가지만, 하지만 리더가 자신의 욕심으로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참 비극으로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희 전 회장을 보면은 뭐 부정적인 것들도 있죠. 사람인데, 그래도 그의 삶을 볼 때 전체적인 이런 삶을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과, 그리고는 뭐 경제에 끼친 영향은 존경받을 만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미래가 참 이런 사람이 많이 나오면 우리나라 미래가 어떻게 됐습니까? 밝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이미지.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런 이미지를 만든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들의 의식을 깨운다라는 겁니다. 의식을 깨워서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사람들이 깨어나도록 해주는 거, 참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요,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은 위기의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다, 뭐 이만큼 하면 잘 된다, 뭐 만족하고 자만하고 하는데, 참 어쩌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게 이런 위기의식이 없어져서 그렇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의 그런 정세를 바로 알고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계속 이제 글을 읽어 나가면요, 대나무도 매듭이 있어야 잘 자라듯 삼성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성과 평가를 통한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삼성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반성과 평가를 통한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단이 먼저가 아니라 반성과 평가를 통해서 새로운 이 결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반성이라는 게 뭐죠? 현재 가고 있는 길이 올바로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아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결단과 평가 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때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요, 구한말의 역사가 보면은 어떤 역사였습니까?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지 못한 것이 비극의 역사의 시작이었지 않습니까?
고인물은 어떻게 해요? 섞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의 이런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면은 이건희 회장이 가진 마인드라는 겁니다. 기준, 이 선택과 결단, 그 선택과 결단 속에서는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 자신의 내면의 변화가 어떻게 해요? 밖으로 흘러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삼성이 뭐 어떤 일을 해서 이렇게 해서 몇 배 성장해서 성공했다, 이런 것은 결과고, 그 결과의 근본, 뿌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이제 그 삼성의 미래에 대한 그런 것을 얘기할 때 반성과 평가를 통한 새로운 결단을 했다. 이것이 프랑크푸르트 선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이런 이제 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가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